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일 네트워크 매거진 시작합니다. 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는 용인시 일대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호재를 노리는 불법 투기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경기도가 위장 전입과 지분 쪼개기 등을 통해 130억 원이 넘는 토지를 불법 거래한 투기꾼 20명을 적발했습니다. 김준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는 2030년까지 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될 경기 용인시 처인구의 이동읍과 남사읍 일대입니다. 정부는 땅값이 치솟자 지난 2023년 3월 이 지역을 토지 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토지를 사려면 세대원이 모두 해당 지역에 살고 토지를 직접 이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수원에 사는 한 40대 여성은 보증금 100만 원을 주고 남사읍에 위장 전입한 뒤 토지를 8억 5천만 원에 매입했습니다. 농사만 지을 수 있는 토지인데 많이 올랐어요. 22년에 40만 원, 50만 원 이 정도 갔었어요. 평당요? 네, 이것들이 지금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사이. 50대 공인중개사는 농사를 짓겠다며 이동읍의 논을 사고는 마을 주민에게 대리 경작을 시켰습니다. 그 양반이 이장일 때 농사 져줄 수 있는 사람부터 한다버리면 기회가 있으니까 해줄 수 있다 그랬지. 한 기획부동산은 임야를 7억여 원에 사들인 뒤 지분을 쪼개 팔아 7개월 만에 12억 원 넘게 챙겼습니다. 이들을 포함해 지난 5개월 동안 135억 원에 달하는 토지를 불법 투기한 23명이 적발됐습니다. 농지가 됐든 임야가 됐든 직접 경작해야 되는 게 다 증명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찰에 송치한 거고. 경기도는 청약 경쟁률이 높았던 동탄 등 일부 지역 아파트에 대한 부정 청약 여부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TV조선 김준석입니다. 네, 최근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마스가 프로젝트가 주요 화두가 됐었죠. 우리나라 대표 조선업 도시 울산시와 경남 거제시가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하게 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모시기 경쟁에 나섰습니다. 이성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변광용 경남 거제시장이 조셉 윤 주한 미국 대사 대리에게 서한문을 전달합니다. 오는 10월 31일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하게 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거제 한화오션으로 초청하는 내용입니다. 두 조선소의 성장이 결국 우리 거제시의 성장, 거제 시민의 혜택으로 이어질 수가 있고 거제시가 전 세계에 알려질 수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1998년 기업가 신분으로 대우중공업 옥포조선소를 방문해 자기 요트를 발주했습니다. 거제시는 한화오션이 미 해군 함정 유지보수를 계속 수주하는 등 미국과의 인연이 깊은 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앞서 지난 3월 주 부산 미국 영사관을 찾아 트럼프 대통령 초청 서한을 전했습니다. 서한에는 울산의 산업 경쟁력과 한미 협력 가능성 등을 설명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울산에는 선박 건조 규모 세계 1위인 HD 현대중공업이 있습니다. 상선이나 군함 같은 그 분야에 있어서도 기술 협력이라든지 아니면 공동 건조 방식에 관한 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하였습니다. 조선업계에서는 한미 양국 간 마스가 협력의 진전을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두 도시 가운데 한 곳은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네, 최전방 등 격오지에 상품을 전해줘 장병들의 희망이라 불리는 이동식 PX, 일명 황금마차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같은 아이디어의 착안에 깊은 산골 마을 등 마트가 없는 곳을 찾아가는 시골판 황금마차가 도입됐습니다. 어르신들의 반응이 크다고 합니다. 이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방이 산인 경북 의성의 유남 1리 마을. 다리를 건너 움직이는 마트가 들어옵니다. 회관 앞에 농협 이동 마트 차가 왔으니 들고 오다 깨지기 쉬운 계란, 어르신들의 필수품 봉지 커피는 인기 상품입니다. 계란 한 판 하고요. 진짜 김하고 식용유가 돼요. 이동마트 트럭은 뒤쪽 문을 열면 진열장이 되고 냉동칸도 있어 얼음이나 생선도 팝니다. 일주일에 2번 하루 10개 마을을 순회합니다.
유남 1위에선 가장 가까운 마트가 걸어서 50분 거리인 3km 떨어져 있습니다. 하루 3번뿐인 버스를 기다려 타고 가야 하는 어르신들은 이동마트가 너무도 반갑습니다. 그럼 먹었기 때문에 이런 차가 댕기면 얼마나 고맙지요. 커피, 계란 이런 거는 사가 올라가면 무겁지. 덩치가 많고 무거워 보이겠네. 말하기조차 힘든 어르신들은 생활지원사가 미리 대신 주문하기도 합니다. 필요한 거는 양념 뭐 떨어진 거 없어요? 보리차 하나 하고 식초도 하나 부탁드리고요. 2021년 기준 전국 리단위 마을 37,000여 곳 중 마트가 아예 없는 식료품 사막 지역은 70%가 넘는 27,000여 곳. 농식품부는 올해 전국 5곳에 시범 운영을 시작한 가가호호 이동당터 사업을 2029년까지 30곳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네, 세계 최대 규모의 3D 예술인 서울라이트가 동대문 디지털 플라자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로 7번째인데 프랑스와 대만의 유명 작가가 참여해 매일 밤 DDP의 초대형 외벽을 빛으로 물들이고 있습니다. 구자영 기자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곡선의 회색 외벽을 따라 무더위를 날려줄 것 같은 파도가 힘차게 몰아칩니다. 화사한 분홍빛깔 꽃들은 초록빛 풀과 어우러져 신비감마저 자아냅니다. 신기하고 조금 예술적으로 요즘은 디지털 시대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좀 의미심장하게 아름다웠어요. 올해로 7년째를 맞은 서울라이트에는 프랑스와 대만의 아티스트들과 국내 디지털 아트 기업 등이 작품을 내걸었습니다. 큰 스크린을 가지고 있고 또 사실 되게 이제 왜곡이 심하다 보니까 어떤 포인트에서 사람들한테 전달해야 될까 이런 고민도 되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차세대 아티스트 2명이 AI 영상 플랫폼을 활용해 만든 작품도 선보이고 있습니다. 네, 음악이 무엇보다 웅장해서 많이 좀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친구들하고 한번 와보고 싶습니다. 222m에 달하는 초대형 외벽을 빛으로 수놓는 서울라이트 3D 예술은 세계 최대 규모로 기네스북에 올랐는데 해마다 관람객이 늘면서 지난해에는 138만 명이 찾았습니다. 올해는 지난주 목요일 개막식 당일에만 6만 명이 몰렸습니다. 서울 도심에서 펼쳐지는 빛의 향연은 오는 7일까지 이어집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네, 전남 강진군의 인구 3만 명에 불과한데 최근 사람들로 북적인다고 합니다. 여행비를 최대 20만 원까지 지역 상품권으로 돌려주는 반값 여행을 시행하자 여행객들이 몰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김태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무대 위에서 물줄기가 쏟아지고 사람들은 손을 들고 춤을 춥니다. 가수의 공연은 흥겨운 분위기를 더욱 북돋습니다. 아이도 어른도 여름밤을 즐깁니다. 낮에는 인근 숲속의 물놀이장에서 더위를 식힙니다. 관광객들은 반값 여행 때문에 고려 청자의 고장 전남 강진을 찾았다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다른 곳 여행지를 가려다가 확인하다가 일단 홈페이지를 들어가니 당일이 아니면 하루 만에 신청이 돼서 반값 여행은 2년 전 강진군에서 처음 도입했는데 지역에서 사용한 숙박비와 식사비 등 여행 경비를 최대 20만 원까지 지역 화폐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관광으로 해서 지역 경제를 한번 살려보자, 소비하는 관광객들을 한번 목격해보자 해서 지난해 전남 강진군 방문객은 전년에 비해 18% 늘었고 올해는 지난달 19일 기준으로 작년보다 2.3배 증가했습니다. 전통 박물관에도 손님이 급증했습니다. 전년도 대비 동일 기간의 산정을 저희가 해보면 한 90% 정도 늘어난 상태입니다. 강진 반값 여행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강진군은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반값 여행 사업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김태준입니다. 네, 국내 최대 독서 문화 축제인 대한민국 독서 대전이 김포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 올해로 벌써 12회째를 맡고 있는데요. 김승돈 기자가 김병수 김포시장을 만나 이번 행사와 김포시 현안 등에 대해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국내 최대의 독서문화대전이 이제 김포에서 열리게 됐는데요. 책으로 새로 고침,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김포시가 올해 대한민국 최대 도시로 선정되고요. 오는 9월 19일에 이제 그 전국 최대 규모의 독서 문화 축제인 독서 대전이 열립니다. 그 이전의 도시들에 비해서 아마 김포가 좀 젊은 도시, 그다음에 성장하는 도시, 그다음에 아이들이 많은 도시라는 측면에서 조금 전 슬로건에서 보셨다시피 책으로 새로 고침 그런 측면에서 미래를 위한 그런 미래를 준비하는 독서 문화를 확산시키는 그런 책의 도시와 독서 대전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요. 우선적으로 독서가 아주 재밌는 놀이라는 인식을 많이 확산시키려고 하는 데에 대해서 좀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그리고 전국 최초로 이제 독서 대전 행사를 디지털화했고 그리고 북페어 상품권을 도입을 해서 이제 출판 생태계가 활력을 가지거나 그다음에 독서 문화가 좀 확산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준비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좀 의미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독서 대전은 기본적으로 AI 시대 인간의 가장 큰 경쟁력인 창의성이 어디서 발현되는가 하는 부분을 고민하면서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독서에 대한 그 인식 전환을 통해서 다양한 행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본 행사는 아마 9월 19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되고 그리고 160개 정도의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9월 19일에는 본 행사가 열리고 그리고 여기 이제 뭐 각종 110개의 부스가 참여해서 독서 출판 문화도 체험하고 경연하고 그런 기회가 있고 뭐 유명 작가들의 강연이나 북토크 그리고 출판사들의 북마켓 그리고 2025 그림책의 해 그 콘퍼런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 국민이 참여하는 그 서평 배틀도 저희가 준비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프로그램이 있다고 보고 도서관에서도 또한 도서관에 관련된 프로그램 뭐 음악으로 듣는 청소년 음악 에세이라든지 그다음에 전국 도서관을 주제로 한 공연 그리고 독서 골든벨 그다음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세계 독서 캠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체험을 하고 그다음에 독서 문화를 느낄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뭐 다른 걸 따라하기보다는 가장 김포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자원에 좀 주목을 했습니다. 여기에 정체성을 부여하고 여기에 이제 문화 예술을 더해 가지고 좀 더 김포가 가질 수 있는 그 특성을 특화시켰다는 것. 아마 이 부분에서 좀 그 주목을 받은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역발상이라고 할 수 있는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주제와 모습으로 좀 탈바꿈시켜가지고 이것을 강점으로 전환시키는 노력들 이런 부분들이 좀 그 주요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동안 뭐 잘 아시겠지만 김포 최북단에 애기봉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에는 이제 북한 최적정지고 그다음 군사시설 내에 있고 이러다 보니까 좀 더 낙후되고 어둡고 이런 이미지가 많았는데 여기에 저희가 전시관, 전망대 그리고 야간 개장도 하고 게다가 아시겠지만 이제 뭐 글로벌 브랜드인 스타벅스를 입점시키고 함으로써 좀 더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게 만들었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가 바로 한강하구와 북한을 조망할 수 있다는 것을 오히려 그 강점으로 내세워서 주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많은 국민들이 이제 신선함과 새로움으로 많이 바라봐 주셨고 그리고 월 한 4,000명, 5,000명 정도 오던 애기봉 방문객이 그 이후에 월 한 4만 명 가까이 오는 정도로 급성장하게 됐던 측면이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김포 지역철로 유명하는 바람에 정부가 많은 지원도 해줬고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여러 가지 많이 해결하고 있습니다. 사실 교통이 해결되어야 이제 뭐 기업 입주라든지 뭐 투자 등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족 도시로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만들어지는데 그동안 김포가 이런 교통이 많이 불편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철도 교통이 가장 중요했는데 그동안에요. 근데 김포가 주로 철도 교통이 이제 숨통을 트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7월 달에 이제 그 서북권 광역급행철도가 그 예타를 통과했고요. 그래서 이제 서울 30분이라는 그런 시대가 곧 현실화될 것 같고요. 서울 5선 김포 연장 사업도 마찬가지로 지난해 그 대도시권 광역교통계획 시행계획에 반영되어 가지고 지금 그 신속 예타를 마무리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 2호선도 지금 예타 중에 있고요. 그리고 이 5호선과 인천 2호선 외에도 2호선 신정 지선
그다음에 서울 9호선 연장 같은 사업도 이제 올해 말에 제 그 대도시경 광역교통 계획에 좀 반영시키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김포 골드라인, 뭐 이 지역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만 김포 골드라인을 그 양촌 산단이라고 하군 산단 지역까지 연장하는 사업도 경기도 철도망 경기도 도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해서 저희가 확정 지으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뭐 김포가 그동안 이제 철도 불모지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좀 가시화되고 하면 정말 불모지가 아니라 이제 요충지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네트워크 매거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